안녕, 수학 등급 올려주는 쿠키야.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수학 4등급인 학생들을 한 달 안에 3등급으로 올려주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 일단 쌤은 수학학원을 10년 동안 운영했어. 꽤 많이 했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들 두 가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이랑 이제 고3 4월에 만난 학생이 있었어. 그때 그 친구가 4등급이었거든. 미적분이었어. 근데 이제 너무 간절하게 등급만 올려주면 뭐든 할 수 있다 해서 시키는 대로 정말 다 할 수 있냐 해서 정말 이제 그 학생이랑 동고동락한 끝에 6월 모의고사 1등급이 됐고 결국 수능도 잘 봐서 그 친구는 이제 원광대 치대에 합격하게 됐어. 그리고 또 고3 3월에 모의고사가 5등급이었던 학생은 모의고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 친구는 이제 그때부터 수능 공부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등급이 계속 오르더니 결국 24년도 수능에 미적분 1등급이 됐어. 이런 드라마틱한 성과가 많았던 이유는 일단 내가 수학학원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실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이 제일 많잖아. 그런 학생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상담도 많이 했고 실제로 성적도 올려보고 했던 경험들이 주요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특징은 4등급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았다는 거야. 4등급은 다 같은 4등급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4등급이라고 다 똑같은 4등급이 아니야. 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게. 자,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수능 문제를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제 뭐 준킬러, 킬러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걸 이제 내가 먼저 분류를 간단히 하고 기준을 선정하고 내가 말하는 기본 문제, 준킬러 문제, 킬러 문제는 이러한 문항이다 라는 걸 일단 정리를 하고 갈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본 문제는 일단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16번부터 19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23번부터 27번. 이걸 내가 기본 문항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걸 다 총 합치면 19문제야. 얘를 다 맞히면 몇 점인 줄 아니? 56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준킬러는 7문제야. 7문제. 그래서 11번부터 14번까지. 그 다음에 20, 21, 28. 얘네들 7문제를 내가 준킬러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 물론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 이제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15번, 22번, 그 다음에 29번, 30번 이렇게 이 문제들을 킬러 문제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우리 4등급인 친구들은 사실 킬러 문제까지는 해결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제와 준킬러 문제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공략할지가 사실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수능 문제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문제들에 대한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각각의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선생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이게 화면을 한번 같이 보자.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은 이게 이제 17번 기본 문항 3점짜리야. 자, 뭐 이거는 우리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f'x가 9x제곱 플러스 4x면은 f1이 6이고 f2의 값을 구해라. 적분해서 적분상수 구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기본 문항 중에 좀 3점짜리 네, 가장 기본 문제.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면은 9번 보면은 이제 기본 문항에서 쉬운 4점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되게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 계산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준킬러 문제들인데 이건 작년 수능 문제인데 준킬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그래서 11번 한번 보면은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어떤 정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시각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운동 상태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의 보호가 바뀐다는 거잖아. 그치? 잘 알고 있지? 거기 그때 이제 시간을 구해서 가속도를 한 번 더 구해야 되는 준킬러 문제인데 이건 준킬러 중에서 좀 많이 쉬운 편이었어. 그 다음에 이건 13번은 내신 준비하면서 좀 이런 문제들은 많이 봤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 fx의 미정계수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각각 a랑 b라고 했을 때 b 빼기 a를 구하여라. 뭐 이런 준킬러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지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문제를 다 맞으면 몇 점이고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를 다 맞으면 또 몇 점이고 킬러 문제를 다 맞으면 몇 점인지 한번 같이 보자. 자, 그래서 등급 컷을 보시면 이게 이제 19가 기본 문제,
개수고요. 그 다음 56이 다 맞았을 때 점수. 그 다음에 이제 요 7이 준킬러 문제 개수고요. 28이 다 맞았을 때 점수. 그 다음에 4가 킬러 문제 개수고 16이 이게 점수예요, 총. 자, 그래서 24년도, 23년도, 22년도 등급 컷은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4년도 등급 컷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금 확통, 미적, 기하 다 4등급 컷이 50점대에 딱 포진이 되어 있거든. 50점대고 23년도, 22년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본 문제만 다 맞춰도 뭐가 된다? 4등급은 된다. 딱 4등급 커트라인이다. 자, 그럼 거기에서 준킬러를 몇 문제 정도 맞춰야 우리가 3등급이 될 수 있냐 한번 보자 이거지. 24년도 미적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문제 기본 문제 다 맞추고 준킬러 딱 2문제만 맞추면은 3등급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만에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2-3문제를 한 달 만에 맞출 수 있겠지.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달이라는 선생님 데이터를 얘기를 한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올바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맞추긴 해야 돼.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커트라인이 74점이니까 뭐 56점에서 74점 빼면은 몇 점이야? 18점이잖아, 그치? 그럼 조금 더 많이 맞추기는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 좀, 준킬러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등급 컷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2가지 타입 중에 첫 번째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는 다 잘 맞추는데 이제 준킬러를 하나도 접근을 못하는 친구들이야. 이런 친구들이 사실 되게 안타까워. 되게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들은 꼼꼼하고 성실하게 잘 해내.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학적으로 머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야.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자신감도 없어지고 준킬러만 만나면 어떻게 풀지를 몰라. 근데 사실 준킬러라는 거는 기본 문제 2개 내지 3개들이 합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편해. 그럼 우리 기본 문제가 그냥 3문제다, 2문제다 라고 하면은 풀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타입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를 기본 문제로 쪼개서 하는 훈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한번 쪼개줄게.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준킬러 문제를 어떻게 기본 문제로 쪼개야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문제로 쪼개서 설명을 해줄게.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 문제는 늘 많이 나오는 문제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한 문제씩은 꼭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AD랑 DB가 3대2인 점을 D를 잡고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고 점 D를 지나는 원을 O라고 했을 때 원 O와 선분 AC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다. 자,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라는 거는 사실 이거 길이의 B를 알려주는 정보거든. 왜냐면 사인 A가 2R분의 A, 사인 C가 2R분의 C니까 이게 어떤 삼각형에서 봤을 때 길이의 B가 8대 5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가 9대 35다. 자, 넓이의 B를 알려줬다는 거는 ADE와 ABC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공통으로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뭘 쓰지? 2분의 1 AB sin 세타 이 공식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ADE와 ABC는 각 A를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각 A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길이의 곱의 B가 9대 35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아. 여기까지 하나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AD와 DB, AE와 EC의 길이의 B를 한번 구해보는 게 이제 기본 문제 하나다. 근데 조금 어려운 기본 문제긴 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본 문제 하나를 끝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해야 될 건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는 거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원 O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BC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거는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은 고1 때 했어. 고1 때 원이랑 원위의 점 중에서 직선이랑 거리가 제일 멀 때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고1 기본 문제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본 문제가 합쳐졌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어나 영어를 끊어 읽는 것처럼 이 준킬러 문제가 어떤 기본 문제 2개 내지 3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쪼개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센을 사세요.
센의 사회는 서술형 문제 중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설이 분류되어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본 문제 하나, 둘, 세 개로 좀 쪼개서 이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준킬러를 많이 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돼. 그래서 기본 문제 뭐 이걸 왜 쪼개?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준킬러를 아예 못 푸는 친구들, 너무 힘든 친구들은 그게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생각해? 하나씩 하나씩 너무 복잡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거기에서 해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다? 센의 서술형 평가에서 답지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풀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 한 문제에 이제 순차적인 문제 풀이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타입이 사실 제일 위험해요. 위험한데 준킬러를 한두 개 정도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두 문제까지 어떻게 풀이 전까지, 답 전까지는 가. 그런 친구들이 사실 제일 위험해. 그런 친구들은 사실 4등급이라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은 기본 문제를 다 못 맞춰서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아니란 마음을 좀 바꿔줘야 돼. 아, 기본 문제니까 그 친구들이 한두 개, 두세 개 틀렸어? 그럼 사실 그건 준킬러 한두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 문제를 다 맞추고 준킬러를 맞춰야 3등급까지 갈 수 있는데, 기본 문제에서 한두 개 틀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했을 때, 아, 이거 해설 보니까 알겠는데, 나 이것도 준킬러도 푸는데 이거 기본 문제는 그냥, 해설 보니까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 그래서 기본 문제를 틀렸을 때 분석을 더 꼼꼼하게 해야 돼. 오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내가 계산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현재 수능에서 계산력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계산을 못하는 것도 실력이야. 계산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야. 그래서 계산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기본 문제들을 매일 훈련하면 좋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선생님이 아까 여기 적어놓은 번호 있지? 이 번호의 문제들은 사실 35분 안에 좀 풀어야 돼. 35분을 재고 풀어보세요.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로 6월, 9월 수능으로. 그럼 이것만 한 3주 했을 때 내가 틀렸을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 개념에 오류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뭐 연습장 노트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위치랑 위치 변화랑 헷갈렸다. 그 다음에 위치에다가 처음 위치 더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것도 오개념이에요. 네, 깜빡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반복되는 패턴이 발생하겠죠. 그거는 이제 안 틀려야 되겠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계산력이 중요합니다. 자, 아이고 내가 발상은 알겠는데 계산이 너무 더럽네. 이런 문제는 수능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수능 문제가 우리 지금 현 정부? 오늘 이제 탄핵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현 정부에서 과도한 킬러 문제를 지향한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수능을 살짝 바꿨잖아. 그래서 계산력을 올렸어요. 발상보다. 그래서 계산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계산 실수가 많다, 아니면 식이 너무 복잡해 보여, 못 풀겠어, 이러면은 정말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계산 연습을 어떻게 많이 해요? 그냥 깔끔하게 쓰고 그 다음에 계산을 빠르게 하고 실수 안 하는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줬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4등급 친구들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기본 문제는 다 맞추는데 준킬러 못 맞추는 친구들. 기본 문제는 준킬러는 한두 문제 맞추는데 기본 문제에서 실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 좀 다르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물리적 시간이 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준킬러를 풀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 하나를 기본 문제 여러 개로 쪼개는 훈련을 한다. 그 다음에 준킬러는 한두 문제 맞추는데 기본 문제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자? 우리가 기본 문제들만 35분을 재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훈련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한다. 이러면 당신 한 달 안에 3등급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모의고사가 뭐 4등급, 5등급이어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까 꼭 등급을 올려서 올해 성공한 입시를 하길 바랄게. 그리고 수학적인 고민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아래 고정 댓글에 선생님이 이제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수학적 고민이나
네, 이런 거를 남겨주면은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줌킬러를 문항별 기본 문제들로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